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2일입니다. 오전을 넘어서 지금 정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을 할 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검색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언론 상황이 거의 90%가 정권 편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쏟아지는 뉴스의 약 90%가 정권 좌파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공급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골고루 섭취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반대 의견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들 사회에서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자는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자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보 공급의 균형을, 정보 흡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하고 경제 문제에 밝은 사람이니까 이야기에 상당히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 성장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 내에는 기존에 가져간 것만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립이 아주 격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가 소위 말하자면 대기업 노조 등 힘이 센 이미 많이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사회가 경제에 침체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도록 방치하셔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있는 집단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 성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해태라고 할까, 직무유기라 할까 이것이 이 나라의 정말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힘없고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장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거죠. 성장을. 그런데 성장이 멈춰진다든지 하면은 갈등은 더 강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몫을 서로 챙기려는 일대 투쟁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정말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차라리 스스로 야당으로 물러나든가 그래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더 앞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 대통령 보고 야당이 되라고 하면 뭐 되겠습니까만은 여기서 지적한 것은 이런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공정의 기준은 어딘지 보면은 확실해집니다. 자기 편을 도와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누르는 것을 이분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근데 자기 편이 누구냐? 여기 김병준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단체죠.
대기업 노조를 민노총을 핵심으로 하는 또는 정교조를 핵심으로 하는 노조, 강성 노조를 핵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좌파 세력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을 그걸 불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안에는 대기업이나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나 이승만, 박정희 계열의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쓰고 인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탱하는 이 핵심적 좌파 운동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이 그대로 정책에 투영되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나오고 양극화란 말로 나오고, 대북 정책에서는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굴종적 자세,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의도 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의 이념적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념 집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 집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층이 되고 있는 강성 노조, 귀족 노조를 더 윤택하게 하는데 국가 정책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에서 나온 겁니다. 이념. 한국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정책이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핵심되는 사안을 자유한국당은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잘 정리된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불쑥불쑥 한마디씩 하는 걸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페이퍼워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국 보수가 이렇게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잡는 데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데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외치고 그리고 집에 가고 모였다가 외치고 속 시원하다 하면서 집에 가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모처럼 김병준 위원장이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득권층 수호자다 이 말이죠. 기득권층, 힘센 사람 편이다. 힘없는 사람은 누구냐? 조직되지 않는 대중입니다. 그중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죠. 중산층도 상당 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인간을 계급적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일종의 자본가로 치부하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니까. 오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몇 달 전에 이야기하기를 자영업자도 자가 고용 노동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노동자 의식을 가지면은 봐주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말을 한 것이 바로 이념적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을 기득권 수호 세력, 특권 수호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더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뒷받침하는 근사한 보고서 하나가 나와야 이게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그 당의 핵심이죠. 정책위 의장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꼭 언론에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협력 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말살한다 하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언론에 써주지 않는다. 이게 한국 정치판의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언론이 좌경화되고 언론이 친정권화 되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절망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해소하려면은 요사이 자유한국당에서 불을 붙인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한 9대1로 기울어진 이 언론을 깨우려면은 9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보다 9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은 거리로 나와야 하고 인터넷에서 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특권층 정당입니다. 그럼 특권층을 타파하는 게 얼마나 공세적입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큰 특권자는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즉 한반도의 특권층을 개혁 대상으로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공세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될 것이고, 비장한 노력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방법이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